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달콤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디저트 좋아하세요? 한국 전통 디저트 먹어본 적 있어요?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들은 한국에는 없던 디저트의 종류예요. 한국에는 어떤 디저트가 있었을까요? 한국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조상님들이 만들어 먹던 달콤한 간식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약과예요. 제가 한때 정말 종류별로 사서 많이 먹었던 한국의 디저트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약과는 정말 독특한 디저트거든요. 밀가루 반죽에 참기름을 넣고 꿀이나 설탕 시럽에 튀겨낸 과자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 먹기만 하지 재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면 이게 디저트야? 할 수도 있어요. 색깔도 짙은 갈색이고 모양도 그냥 동그란 덩어리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정말 중독적이에요. 겉은 살짝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달콤해요. 약과는 예전에 정말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꿀이나 설탕이 지금처럼 흔하진 않았어서 그렇다는데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지금도 추석이나 설날에 할머니들께서 직접 만드신 약과를 손주들이나 가족들에게 주곤 해요. 물론 사 먹는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한과예요. 한과라는 이름은 사실 한국의 과자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약과도 포함하는 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과자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인데 이 중에서도 강정이라는 게 있어요. 쌀을 튀겨서 꿀이나 물엿으로 버무린 다음에 깨나 콩가루를 묻힌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예전에는 손님이 오시면 차와 함께 강정을 내놓는 게 예의였다고 해요. 지금의 쿠키나 케이크랑 차, 커피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한국 전통 디저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나는 건 호떡인데 호떡은 겨울 길거리 간식으로 정말 유명하죠. 따끈따끈한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명동이나 그런 길거리 음식이 많은 곳에 가면 꼭 있거든요. 시장에도 있고 밀가루 반죽 안에 흑설탕, 계피, 견과류 같은 걸 넣고 납작하게 눌러서 구워내는데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설탕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근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호떡의 재미있는 점은 이게 원래는 한국 음식이 아니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변해서 지금의 한국 호떡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 때 먹는 호떡 맛이 정말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꽤나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안 비싸요.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광장시장에 가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호떡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녹차 호떡, 씨앗 호떡, 치즈 호떡, 호떡 아이스크림까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재미있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떡인데 떡 중에도 인절미예요. 떡을 콩가루에 묻힌 간단한 한국 떡인데 이게 또 매력이 있어요. 쫄깃쫄깃한 떡에 고소한 콩가루가 어우러지면서 조금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동시에 느껴져요. 인절미는 집에서도 만들기 쉽다고 해요. 저는 귀찮아서 안 만들지만 떡만 사다가 콩가루에 묻히면 되기 때문에 약간 요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만드는 정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고요. 여름에는 또 다른 특별한 한국의 디저트가 있는데 바로 화채예요. 화채는 과일 같은 음식을 차가운 얼음이나 꿀을 넣고 설탕도 넣고 그렇게 만든 음료랄까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과일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미자 화채, 수박 화채, 배 화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수박 화채예요. 특히 여름에 수박에 얼음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여름 더위에 이 한 그릇이면 더위가 확 달아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채는 아직도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화채 사진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떡 얘기로 돌아가자면 송편이 있어요. 보통 추석 때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송편은 정말 훌륭한 전통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쌀가루 반죽 안에 콩이나 깨, 대추를 넣고 솔잎과 함께 쪄낸 떡인데 아마 추석쯤이 돼야 구하기가 정말 쉬운데 요즘은 인터넷에도 가끔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이 되면 정말 다양한 떡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속이 들어간 송편을 팔기 때문에 그때 먹는 걸 추천해요. 송편의 특별한 점은 솔잎 향이에요. 솔잎과 함께 찌면서 자연스러운 향이 배어들거든요. 인공 향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자연의 향이죠. 요즘에는 이런 전통 디저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익선동 같은 종로의 한 거리를 가면 카페에서도 전통차와 함께 약과나 한과를 파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통 찻집 같은 곳들이 많죠. 한옥 카페라든지.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면 요즘에는 많이 안 먹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점점 더 다시 알게 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 재료로만 만든 전통 디저트들도 더욱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디저트들이 현대식으로 해석돼서 인공 첨가물을 넣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통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가게들이 또 많거든요. 꿀, 설탕, 쌀, 밀가루 같은 기본 재료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디저트는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존재인가 봐요. 한국 전통 디저트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빚고 시간을 두고 정성껏 만드는 거죠. 비슷한 디저트라고 할까요? 음료에도 식혜 같은 게 있죠. 수정과라든지. 그래서 이 음료들에는 맛에도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든 사람의, 만든 가족의 그런 정성이 느껴져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혹시 한국에 있다면 전통 시장이나 전통 디저트 가게에 가보세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전통 디저트들의 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다시 20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디저트 가게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맛들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은 한국의 달콤한 전통,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